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공격할 것을 좌파 매체인 서울이 소리에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지난 9월 30일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사건으로 이 녹취록이 공개되자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대남은 당시 국민의힘 내부의 민감한 정보를 서울이 소리 측에 전달하며 한동훈 후보를 공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그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녹취록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김대남이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를 서울이 소리 측에 넘기며 이를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한 장면입니다. 이 통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13일 전인 7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김대남은 당시 한동훈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 여론조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를 보도해 한동훈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며 한동훈이 관련된 내용이 있어 내가 은밀히 전화할 테니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공격할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대남은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만을 품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김 여사가 한동훈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장이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기회로 삼아 한동훈을 더욱 공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남은 한동훈이 김 여사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 공격의 기회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이 김 여사 때문에 정말 죽으려고 하더라. 배은망덕한 거질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7월 12일 서울이 소리는 한동훈 당비 횡령 유용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곧바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주요한 소재로 사용되었고 이는 당시 전당대회의 판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후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10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좌파 유튜버와 통화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도록 사주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매우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은 이 사건이 국민의힘 내부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70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에 대한 의혹입니다. 김대남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당비를 이용해 자신의 대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여론조사에 70억 원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여론조사가 당의 목적보다 한동훈 후보의 개인적인 정치적 목표에 더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대남이 이명수 기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출처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선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비공식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자료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라 김대남 개인이 확보한 자료를 넘긴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남은 대통령실 내 시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했으며 이를 통해 당내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이를 근거로 그녀가 직접적으로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김대남은 김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김대남이 김 여사의 의중을 알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김대남은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참모들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사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대남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50분 동안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메시지의 핵심이 부족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남의 발언 중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내용은 그가 공천 탈락 이후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남은 이 자리를 두고 만고땡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감사는 3년 임기에 연봉이 약 2억 4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에 달하며
법인카드와 비서, 운전기사 등의 혜택이 포함된 자리입니다. 김대남은 자신의 공천 탈락 이후에도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 한 것입니다. 김대남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은 소통의 부재와 인사 문제입니다. 김대남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의 충고를 듣지 않으며 김건희 여사의 의견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무력함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김대남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목적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와 같은 특혜를 얻는 것이라면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공개는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과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이 사건은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김대남이 언급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내용들이 앞으로 정치권에서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 다툼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대남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내부의 문제점들은 윤석열 정부의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의 소통 부족과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